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헬리콥터와 무장 요원들이 동원된 급습 작전.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이민 단속 대상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합작 공장이었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은 한국 국적자로 전해졌습니다. Some that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into the United States, some that came in through visa waiver and were prohibited from working, some that had visas and overstayed their visa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치켜 세웠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또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만 이익을 보는 일반 거래가 아니라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단속이라는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민국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힌 공화당 정치인도 가세했습니다. And it's a privilege to do business with us. I don't appreciate somebody getting tax cuts when they promise jobs for Georgians and it's not happening. That's deceptive.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제조업 일자리 성과로 꼽히던 바로 그 공장이 타깃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국 수용시설입니다. 현재 이곳에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구금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영사 면담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향후 체류와 거처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력한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미 당국이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를 받아 일하던 한국인 13명이 붙잡혔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불법 취업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단속은 그때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붙잡힌 한국인 300여 명 대부분이 여행 목적의 이스타나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 비자로 입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1, E2 등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등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급량 자체도 적어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원칙을 들고 나온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민 단속이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가지고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미국과의 어떤 공식적인 협상은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 업계에선 미국이 호주 같은 FTA 상대국에 10,000명 수준의 취업 비자를 할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공장 건설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특검은 이유환 작가의 그림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림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됐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푸른색 점이 여러 개 연속해서 찍혀 있는 그림.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는 지난 7월 25일 김건희 씨의 사돈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집에 있다가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월 16일 장모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이 보증서까지 제시했지만 김건희 씨는 내 것이 아니라며 짝퉁 같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의 최종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그림의 가격을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대에 낙찰된 뒤 인사동 갤러리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몇 번의 유통을 거쳐 1억 원대까지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그림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그림 가격이 전부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림을 구매한 시점은 2023년 1월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특검은 거액의 현금이 김 전 검사 본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정황을 잡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목적이 총선 공천이나 검찰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작년에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일선 수사팀이 석 달 가까이 관련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봉권 출처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건진법사는 JTBC에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비닐로 밀봉된 이 현금 따발은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총 5천만 원으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의 서울 양재동 은신처에서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밀봉됐습니다. JTBC는 지난 4월 첫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묶는 띠지엔 돈의 출처를 확인할 일련 번호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무렵에 그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 폐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실은 1월 8, 9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가 석 달 가까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서 JTBC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관봉권 출처를 집중 물었습니다. 관봉권 이슈가 너무 이슈여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건진법사는 당시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건희, 윤석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참 주셨으면 뭐 고맙겠지만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올해 초 검찰 수사팀은 관봉권을 대통령실뿐 아니라 대기업 최고위 관계자 등이 줬을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검토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추적이 더 어려워진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게이트의 중요 고리 중 하나라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조국 혁신당 내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이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을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어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은 해당 사안은 종결된 것이라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김선민 조국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는 듯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에 대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겨냥했습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의 행태가 이번 사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최 원장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오는 월요일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